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네, 날씨가 추운데 집에 따뜻한 방구석에서 계속 누워있고 싶었지만 저는 추워서 좀 나오기가 싫었는데 이거 추워도 너무 추운 것 같아가지고요. 네, 갑자기 너무 추워졌네요. 춥지만 그래도 오늘은 현장 수업이 있어서 지금 차를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추울 때는 이게 누구나 다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다 똑같이 움직이기 싫은데 사실 이때 더 하셔야 돼요. 네. 현장 보시는 것도 그렇고 입찰 하시는 것도 그렇고 추울 때는 누구나 집에서 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추울 때 낙찰 받았던 확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남들이 안 움직일 때를 더 생각해서 본인이 움직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날씨가 추워져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어쨌든 대다수가 반지하 그 빌라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 추울 때, 그리고 추울 때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 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때, 그럴 때는 사실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가끔씩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누수 문제는 어떡하냐, 반지하니까 누수가 항상 된다, 반지하니까 누수가 골치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이 누수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반지하니까 누수가 무조건 많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 사실 똑같은 집인데 반지하니까 땅에 묻혀 있으니까 누수가 많이 될 거다라는 논리는 그냥 일반적인 선입견인 것 같아요. 반지하고 왜 똑같은 집인데 왜 누수가 더 많이 되겠어요. 그런 거는 반지하라고 특별하게 누수가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누수가 생기면은, 또 누수가 생기면 사실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수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 집만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누수라는 게. 그래서 흔하게 접하지는 않으니까 누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두려움이 있죠, 누수가 생기면. 그리고 항상 세입자 연락 오는 게 저는 제일 무섭거든요. 번호가 딱 떴을 때, 세입자 번호가 떴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좋은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가장 좋은 세입자는 오래 사는 세입자다,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 세입자는 서로 연락을 안 하는 세입자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집주인도 세입자가 불편해요. 어렵죠. 근데 반대로 세입자분도 집주인을 되게 어려워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방법적인, 이 사람 성향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락 안 하는 게 저는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이 연락 안 한다는 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드린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조치는 해드려야죠. 근데 누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면 누수가 저도 되게 걱정은 돼요. 근데 그거는 누수가 생기면, 그러니까 동파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동파되고 하는 거는
날씨가 추워진다 하면 이게 어쨌든 그 사용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날씨가 추워진다 하면 수도관이 동파할 수도 있으니까, 뭐 계량기도 그렇고 물을 조금 틀어 놓으시면은 뭐 그 동파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임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세입자분들, 뭐 보시는 세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통보를 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대인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겠네요. 네, 임대인 분들도 이거는 사용자가 세입자든 그 해당 사용자가 쓰기 나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뭐 물론 그랬고요. 근데 이 얘기를 세입자한테, 이거 날씨가 내일 추워진다고 하니까 동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을 좀 틀어놔라 라고 얘기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사실 집주인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쩌면 세입자분이 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만 틀어놨으면, 조금이나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놨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동파가 됐다 하면은 그건 집주인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락을 안 하는 그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사실 더 마음은 편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한 번씩 연락을 안부도 한번 여쭤보고,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한 번씩 그 수도 사용상 주의를 한 번씩 지침을 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누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수는 어차피 제가 못 고쳐요. 그건 뭐 당연하겠죠. 제가 한때 그 수도관 누수 잡는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굉장히 거친 일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요새 같은 경우는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근데 또 걱정스러운 게, 이 누수를 체크했을 때 이분이 얼마를 달라고 할까라는 것도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집 관리하는데 당연히 들어갈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누수 수리하는 비용이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인지는 하고 계셔야죠, 집주인 분들도. 그래서 누수 뭐 동파되고 하는 부분은 미리 말 한마디 해주는 거가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뭐 세입자분들도 그렇고, 뭐 지금 새를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임대를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저는 웬만하면 사실 그냥 제가 해드리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제 세입자가 뭐 어디 누수가 됐다고, 동파가 됐다고 연락 오지는 않아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걱정이 좀 되죠. 근데 이건 제가 이 임대업을 하기 시작하기로 한 이상 안고 가야 될 짐이라고 생각해요. 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제 일인 거죠, 이건. 그래서 이 일도 뭐 누수가 발생하고 하는 것도 그냥 저는 앉아서 월세만 받는 건 아니니까, 그 일도 제 임대업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수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반지하라고 당연히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누수가 생기면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못해요. 제가 누수 체크를 어떻게 해요? 그 관 교체를 제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도 주변 기술자분들, 설비하시는 분들, 수도 전문가들께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죠. 근데 두려운 부분이 그 비용 문제가 아니고,
이거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누수 때문에 그 설비하시는 분들을 부를 일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부르면 사실 되게 많이 부르는 편인 거죠. 근데 저는 집이 뭐 여러 개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 그러니까 저도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 돈 문제가 아니고 이 실력 좋은 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확률이 높으니까, 집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추우면 여러 군데를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한테 그 지역은 항상 부탁을 드리면 또 유대관계도 형성이 되고, 뭐 가격 면에서도 뭐 솔직히 뭐 싸게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비싸게만 안 하면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 합당한 대가는 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맞는 비용을 지급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잘 모르니까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두려운 거잖아요, 처음 부를 때는. 근데 어쨌든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누수 전문가분들을 많이 이렇게 초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계속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누수라는 부분, 수도라는 부분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일반적으로는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수도를 수리해 본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 가격이 비싸구나 안 비싸구나 정도는 판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 체크를 하는데 그 컴프레셔라고 하죠. 이 공기를 막 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수도관에다 넣는 건데, 그거를 사람을 불러서 누수 체크를 할 때 그 컴프레셔를 되냐 안 되냐, 되면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싸요. 근데 그 분을 불렀는데 그 이상을 부른다, 뭐 싼 데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상을 부른다 하면은 비싼 데니까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이게 동네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제 사례 안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사람 부르면, 누수 때문에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하면 이 가격 면에서는 조금, 제가 뭐 누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제 얘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뭐 본인 집에도 누수 때문에 뭐 기술자를 부르셔야 될 일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그러니까 이게 비싸긴 하죠. 근데 이거 누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자분한테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누수 찾아주면 또 감사한 거죠. 잘 수리만 해주시면 감사한 거죠. 돈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사실 제가 자주 뭐 일상적으로 밥 먹는 것처럼 부르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만한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부를 때. 그게 뭐 저도 사실 뭐 이 가격을 듣고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좀 비싸다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좀 배워볼까. 왜냐면 그 수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분명히 뭐 저는 이런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실력이 없다고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곳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사실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 일이 사실 좀 거칠어서 저는 안 하는 걸로. 그냥 저는 이 수업하고 그냥 글 쓰고 그냥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돈 잘 버니까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러면 오늘은 누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내일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